풍속은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해. 여기는. 그래서 한번 여기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성풍속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도박에 대한 범죄, 그 다음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것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 우선 성풍속의 범죄 242조. 이런 게 이제 나오면은 아차한단 말이야. 이런 거 보통 이제 공부를 안 하거든. 이런 범죄들은 거의 안 나오니까. 그래도 이 분야를 넘어가면서 한 번쯤 읽어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할 범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뇌물죄야, 뇌물죄.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오늘 할 게 뇌물죄,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 요런 게 중요하라고. 하여튼 보자고요. 성풍속의 242조 음행매개죄. 영리 목적으로, 쉽게 말해서 음행매개죄는 포주야, 포주. 성매매 있지. 이걸 가운데 중간다리 놔준 사람이란 말이야. 이걸 음행매개죄라고 해. 매개한단 말이야.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란 말이야. 포주들이야, 포주들. 이게 있다는 건데, 여기서는 딱 두 개, 242조는 두 개만 조심하면 돼. 이거 목적범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가운데서 성매매를 해줬다고 해서 음행매개죄가 아니라 영리 목적. 돈 받고 말이야, 돈 받고. 공짜로 해준 게 아니고, 영리, 목적범이란 거하고, 객체가 사람이야. 여기를 조심해야 돼. 미성년자 아니야. 미성년자든 성년자든 관계가 없어. 그냥 가운데서 다리 놔주면 뭐가 돼? 음행매개죄야. 음행매개죄. 음행매개죄라고. 그러니까 호스트 있잖아. 호스트라 그러지. 남자가 있는 술집 있잖아. 남자 있는 술집 호스트라 그럴걸? 근데 거기서 이제 업주가 남자하고 여자의 성행위를 가운데 중개하잖아? 그럼 걔가 뭐가 돼? 음행매개죄야. 그러니까 사람이야. 꼭 여자가 아니란 말이야. 남자, 여자도 관계. 이거 하나 조심하면 되고. 243조야. 음화반포죄인데요. 요거는 조금 신경을 써놔야 돼. 음화반포죄는. 음란한 문서라는 거. 도화는 이제 그림 같은 거야. 그 다음에 필름. 이제 필름이 뭔 줄 알지? 안 봐서 여러분 모를 수도 있겠다. 요즘에는 필름 안 보여.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필름이 사진 찍을 때 필름 있잖아, 필름.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라는 것은 공짜로 막 뿌리는 걸 반포라 그래. 공짜로 막 나눠주는 거야. 반포. 판매가 뭔 줄 알겠지? 돈 받고 파는 거. 임대,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다른 사람이 볼 수,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전시한단 말이야. 상영하는 것을 음화반포죄라 그래.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243조 음화반포죄에서는 음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요놈하고 음란의 의미하고 반포, 판매, 임대, 전시, 상영이야. 요게 이 범죄 행위들이란 말이야. 자, 먼저 1번 예술성과 음란성이야. 참 구별하기 어려운 게 이 말이야. 예술과 음란의 어떤 성격 자체는 다른데 어떤 게 예술이냐 음란이라는 의미는 이따 음란의 의미를 다시 할 거야. 시대와 그 다음에 그 사회에 따라서 음란의 의미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라 할지라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따라서 음란의 의미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거기 나와 있잖아. 중남미의 아주 대표적인 문학작품인 아마티스타라는 소설이 있는가 봐. 거기서는 중남미 쪽에서는 엄청난 예술성이 좋다고 한가. 근데 이건 약간 우리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에로소설인가 봐. 그런데, 그 남미 쪽은 뭐지?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 그쪽은 막 그 좀 성 같은 게 훨씬 더 우리보다 개방적이잖아. 거기서는 그게 뭐라고? 예술 작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야? 음란한 문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알았지? 왜? 음란이라는 게 시대, 장소에 따라 다 달리 평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예술이다 해서 딱 이게 음란이 아니다. 단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 저번에 우리가 저 문서관한제 할 때 이미지 파일은 문서가 아니라 그랬잖아. 문서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지속성이 없잖아. 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컴퓨터라는 게 뭐야? 도수 이진법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거잖아, 그게.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문서가 아니야.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 음란한 동영상 같은 거를 뭐로 다운받아? 프로그램으로 보잖아, 컴퓨터로. 여기에 243조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왜? 243조는 뭐야? 그거 뭐라고 돼 있어? 문서야, 문서. 그리고 필름 아니잖아. 그림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형법상 음압안포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응? 음란한 영상 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주고서 받고 뭐 팔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이때는 할 수 없이 법을 만들었어. 형법이 아니고 전기통신기본법으로 만들었어. 그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처벌합니다. 요거 형법 243조의 음압안포죄 아니에요. 알겠죠? 왜? 프로그램 파일은 뭐가 아니니까?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막 이거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 그 사진첩. 요즘 누가 사진첩 봅니까? 옛날에 이것이 다 이렇게, 요즘은 다 뭐로 처벌되냐면요. 전부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처벌합니다. 이게. 왜냐면 요즘에 누가 그 음란한 건 컴퓨터를 하나 또 핸드폰으로 보지. 누가 옛날 사람들이 있어. 다 사진첩에서 이제 몰래 판단 말이야. 내가 막 여자들 누드 입고 그런단 말이야. 좀 누가 봐. 차라리 그냥 컴퓨터로 봐버리지. 이거 이제 사진첩 옛날 거야. 사진첩. 그러면 그냥 도안인데, 여기에, 뭡니까? 완전히 여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완전 누드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그 뭐지? 막 분위기상 이런 거를 가지고 막 이상하게 뭐지? 그 성욕을 흥분할 수도 있잖아. 꼭 완전히 뭐 할 필요는 없어? 누드일 필요는 없잖아. 이 말이에요. 그 사진첩에 뭐가? 남자 모델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야. 혼자만 있어. 여자 혼자만. 그리고 정교 장면이나 국보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지도 않아. 하지만 전체 분위기상으로 뭐한다? 여기 음란하면 뭐다? 음란한 문서에 해당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4번. 전부 다 그러니까 이 3, 4는 옛날 판례들이지. 예. 그 영화 그 포스터 있잖아. 포스터에 요즘엔 어디 영화 포스터 있긴 있는 거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길거리에 가면 영화 막 포스터가 있다고 막 붙여서 있어. 포스터가 붙어 있어. 광고해야 되니까 영화를. 그런데 그 포스터에 뭐다? 그 아주 그 묘한 사진들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그 책으로 해서 판매한 사람도 있었어. 그 역시 뭐다? 음압안포죄야. 영화의 공연윤리심의 영화 포스터 광고물도 음악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뭐 옛날 판례들인데 어쩌면 있을 수가 없지 이게. 옛날에 다 막 70년대, 80 이럴 때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컴퓨터가 활성되기 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비디오도 있기 전에, 그러니까 비디오 알지? 비디오. 이런 비디오는 아나? 비디오는 알아요? 그 전의 시대가 뭐냐면 영상이라 그래가지고 이 벽에다가 뭐를 요즘도 있긴 있더라. 돈 많은 애들 그러고 쏴보는데 카메라 크게 갖고 뭐 프로그램 그거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봤었다고, 그거를. 근데 요즘에 이제 그 프로그램 옛날에는 필름도 하죠. 필름을 영상이라 그래, 그거 보고. 예, 영상이. 그거를 친구들하고 둘이서 본 거야. 그 음란한 그 포르노 그거를 공연히 본 거야, 아니지. 공연은 여러 사람하고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아니다. 6번은 삭제. 이걸 지웠는데 있네. 이게 그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제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바꿔줬어요. 뭐냐면 저번에는 동의하에 한 것은 제작제가 아니었거든요. 아니에요. 지금은 무조건 동의하에도 뭐가 돼? 제작제로 처벌해 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린애들 말합니다. 지금 성인은 관계없어요. 성인들은 동의하에 한 것은 지금 촬영한 것 자체는 처벌 안 해요. 그런데 그 미성년자들 있잖아요. 청소년들은 동의하에 찍어도 처벌합니다. 삭제.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이거 참, 이 7번 볼 때마다 한 20년 전 생각이 나요. 경찰직이 이거 잘 나왔던 문제입니다. 20년 전에. 아까 그 음란한 물건 음란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딱 이것은 음란이다, 아니다. 다시 할 거면 뒤에 나옵니다, 지금 현재. 딱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회 평균이, 결론적 사회 평균이니까 결론적으로 누가 판단하겠다는 거야? 법관 지가 판단하겠다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음란한 물건이란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해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치는 것인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주관적인 의도, 행위자의 의도로 판단한 게 아니라 뭐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건 나왔고 여러분 무조건 당시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남성용 자위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조 여성석이란 건데 그것은 음란한 물건을 처벌했고요.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 콘돔은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 해서 당시에 20여 년 전에 경찰직에 꽤 많이 나왔던 겁니다.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 음란성 여부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데 객관적 결론적으로 누구야? 법관 자신이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음화 제조입니다. 이렇게 방금 이 음란한 물건들을 이제 위에 반포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만든다 할지, 가지고 있다 할지,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하면은 이게 처벌됩니다. 가지고 있어도 처벌돼요. 이거 소지죄로 처벌됩니다. 아까 이제 비록 명화집에 실려 있는 그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음화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요즘에 성난갑이 어디가 있습니까? 옛날에 성난갑을 옛날에 팔았어요. 라이터가 없지 옛날에는. 요만한 성난갑 해가지고 요즘도 아마 그 홍보용으로 주긴 줄걸 성난갑 이래가지고 갖다 둔 데 가면 그놈을 이제 팔았다고 뭐 얼마에 팔았었는데 많이 팔아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뭐 한다? 막 여자 누드 사진도 실어놓고 막 마양가 고양가 목욕하는 여인이라고 그 유명한 그림이 있는가 봐. 그 그림도 실어놓고 그래서 전부 그 뭐다? 음란물 제일죄로 처벌됐습니다. 그게 성난갑이 아무리 예술작품이라도 음란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것은 좀 전기통치법으로 처벌해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공연음란죄는 지금도 많이 사용되지요. 공연음란죄. 자, 공연음란죄는요. 여러분이 경찰 되면 제일로 머리 아픈 게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빨가벗는 애부터 술 처먹고, 이게요, 공연음란죄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길거리에서 성기 같은 거 노출하고 그러잖아요. 뭐,
뭐 있잖아, 바바리맨인 거 있잖아, 애들. 그럼 이게 똑같아요. 그냥 길거리에서 알몸인데 음란성이 있으면 뭐가 돼? 공연음란죄가 되고요. 요거는 경범죄는 음란은 없는데 불쾌감을 주면 뭐가 돼? 요게 불쾌감을 주면 이게 뭐가 된다? 경범죄가 됩니다. 경찰은 뭐야? 무조건 뭐야? 걸렸다 그러면 공연음란죄로 집어넣어버리겠죠. 그래서 참 애매해요, 이게. 그래서 좀 이 앞에서 어떤 놈이 빨가벗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음란성이 있냐, 불쾌감을 주냐. 불쾌감을 주면 뭐야? 경범죄로 처벌할 거고, 음란성을 내포하면 뭐가 돼? 공연음란죄가 됩니다. 됐죠? 보겠습니다. 공연이 음란한 행위인데, 그래서 음란이라는 게 굉장히 약간 중요하죠. 음란이 도대체 뭐냐? 음란이라는 게. 이것은 그 사회, 그 시대의 변화 딱 변동적이기 때문에 딱 고정적 개념은 아니겠죠. 고정적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 입장에서 관찰해야 됩니다. 왜? 행위자 주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1900,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음란에 대한 것이 60년대가 맞을 거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장에서 이 60년에 자유부인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자유부인. 이제 그 작가가 누군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뭐 국어책에도 실려간다 그래요. 여기 당시 음란 소설이었습니다. 금지가 됐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 했더니 교수 부인이 카바레를 갔는데 카바레가 옛날 카바레 너 지금 춤춘 데 있잖아. 그 자기 그 남편의 그 제자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모님하고 학생이 바람난 거야. 쉽게 말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음란한 소설이야. 그러니까 그 작가는 그걸 유명한 문학 작가인가 봐요. 그걸 내포한 건 아니야.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의 사회를 봐, 60년 사회. 지금은 당연히 음란 소설 아닙니다. 풀어졌습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가 반노란 소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반노. 이 반노가 뭐냐면, 노비가 그 마님을 사랑한 거야, 쉽게. 요즘은 영화로도 나오잖아. 모습이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지금 아닙니다. 여기가 아마 즐거운 사라일 겁니다. 여기 유명한, 나는 이 책 읽어봤거든요. 80년대. 그 마광수라고 연대 교수님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소설이었습니다. 마광수가. 알았죠? 당시 없는 소설. 이게 뭐냐면, 여대생이 맞을 거. 여대생이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다니는 거야. 이 여자의, 이 사라의 그 주 목표는 뭐야? 섹스야! 당시, 어떻게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무슨 하겠죠? 그러니까 마광수 교수의 의도는 절대 그게 아니지. 하지만 당시 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돼? 음란소설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게 침을 뱉어봐인가 그럴 겁니다. 이게 여고생이 또 바람난 거야. 이게. 지금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음란이라는 것은 행위자, 작가의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작가는 다 이거 유명한 작가들입니다. 작가의 의도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란성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고 뭐로 판단한다? 그 사회 일반적 객관적 평균을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가는 시대를 앞서가는 작가들이겠지. 그 시대를 앞서간 작가들은 다 뭐로 처벌되는 거야? 음란죄로 처벌되는 거야. 시대를 앞서간. 알겠지? 이렇게 됐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음란한이라는 것은
보통 그 일반 사람의 성욕을 자극,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꼭 그 행위가 성행위를 묘사할 필요는 없어요.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더라도 대충 하더라도 일반인의 뭐다? 성욕의 흥분이나 수치심을 유발시키면 그걸 뭐라 그런다? 음란이라고 합니다. 주관적인 거 아니라고 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꽤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서울 명동 한 가운데서요. 이제 그 요구르트를 판다 그러면서 전체 여성들에게 그 뭡니까? 그 밀가루를 입혔는가 봐. 이제 그 누드들한테, 누드 모델들. 그리고 이제 그 알몸에다가 뭡니까? 그 요구르트 분사기 있죠. 그걸 팍 뿌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 밀가루가 내려가겠지. 요겁니다. 요게 무슨 전예술이라고 했는가 본데요. 우리나라 판례가 이거는 예술이 아니라 뭐다? 음란이라는 겁니다. 일반인의 성욕을 뭐한다? 흥분시킨다는 겁니다. 수치심 유발시키고. 이건 처벌됐습니다. 공연음란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몸인데요. 1번입니다. 3번에. 그러니까 행위자에게 뭐 목적, 관요가 안 닿습니다까? 행위자가 나는 꼭 성욕을 흥분시켜야 되겠어. 이런 목적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1번에 이제 그 김대중 정권 때부터 체류탄 안 쐈단 말이에요, 경찰들이. 응? 이렇게 모험을 했어. 쉽게 말해서 이제 당시에 막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화염병 던지고 막 그랬잖아. 막 이런 쇠파이프 소리 했다고. 그래서 김대중이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뭐냐면 경찰이 폭력을 안 쓰면 안 쓸 거다 그랬어. 시험을 해본 거야. 경찰이 그냥 이거 막고 있으니까 뭐 하지 않아? 그것도 화이프 될 수는 없지. 청장에서 좋거든? 이번에 뭘 내세워버린가 앞에다가? 여경들을 내세워버린 거야. 알겠지? 여경들을 쫙 세우니까 남경들을 밀이라도 했지 와서. 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빨가벗어 버린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착하단 말이야. 외국은 뭐야? 여경이 뭐 필요 없어. 막 턴데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 그러면 좀 국민 지탄을 받지. 그러니까 여경들 앞에서 뭐 한 거야? 다 바지를 남자한테 내려버린 거야. 이제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여경들 앞에서. 그러니까 황당하지 여러분도. 요거 이제 제가 뭐냐는 거야. 불쾌감을 줬으면 뭐가야? 경범죄. 맞지? 성적 수치심 줬으면 뭐가 돼? 공연음란죄야. 이거 누가 판단해? 복과에 판단. 일단 경찰은 저건 뭐야? 무조건 경찰은 여러분 뭐라고 해? 공연음란죄야. 그래서 이 경우 경찰들 앞에서 고속도로에서 이제 이때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뭐로 처벌한다? 음란행위로 처벌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에 요 음란에 플러스 강제성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공연음란죄는 제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안 쓴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게 뭐로 되냐면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이건 죄가 무거워요. 강제추행죄는. 이건 2년 이상 징역이에요. 죄 무겁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 봐봐. 우리 저번에 했지만은 엘리베이터에서 딱 두 여자가 탔는데 남자가 딱 빨가벗은 거야. 그리고 자기 자의행위를 한 거야. 여자 앞에서. 자, 여자가 뭐야? 성적인 맥은 당연히 부채감이 아니라 뭐야? 그걸 넘어서 수치심을 느낀 거지. 도망갈 데가 없잖아. 죄책이 뭐였어? 강제 추행죄로 처벌했단 말이야. 여기 있지? 그런데 이 경우도 잘 나옵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시장에서 싸우면서 여자가 이제 그 48은 이제 해놨는데 그 공중 앞에서 여자 앞에서 바지를 쫙 벗었다고 내려봤다고 자기 바지를.
이게, 이게 뭐죠? 성적 수치심 준 거는 맞다는 거야. 근데 뭔 성이 없어? 여자가 여러 그 도로 한 가운데서 있고 여자를 잡지를 않았어. 여자가 뭐야? 아무런 뭐 없어? 강제력이 행위가 억압되지 않았잖아. 여자가 그냥 가버리면 돼. 이 더러운 놈하고. 그래서 그럼 뭐가 아니다? 공연음란죄지 뭐는 아니야? 강제추행죄. 이거 굉장히 시험에 나옵니다. 길거리에서 해야 돼. 막 엘리베이터는 안 돼. 엘리베이터는 그 여자가 다른 데서 못 도망가잖아. 그 시장은 바닥에서 한 거야. 그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아까 했었잖아요. 성기, 엉덩이 등을 노출했을 때 이게 불쾌감을 주면은 경범죄고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 흥분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뭐가 돼? 음란죄예요, 이게. 아니, 이게 불쾌감을 주는 거냐? 아니면 뭐야?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거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판례가요, 서로 싸우다가, 이게 이제 뭐냐면, 말 다툼에 줄여놨는데, 뭐 자주 나온 건 아니니까 정확히 써놓은 건 아닌데, 이 정도 하면 여러분 답을 고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둘이 친구인데, 한 50대들이에요. 막 싸웠어요. 싸우다가, 이제 B라는 사람은 그 앞에서 슈파는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B의 숲으로 들어간 거야, A가. 근데 거기에 이제 그 B의 딸이 있었어. 근데 딸 앞에서 엉덩이를 딱 하고, 내 똥이나 먹어라! 딸 앞에서, 이제 그 자기 친구 딸이야, 쉽게 앞에서. 이랬단 말이야. 엉덩이 까고, 이렇게 벗어놓고, 이렇게. 이게 성적 수치심은 아니라는 거야. 굉장히 뭐다? 불쾌하지, 더럽지. 이거는 뭐다? 경범죄로 처벌됐어요. 맞죠? 이렇게요. 됐고요. 아까 연극 행위도 음란성이 있을 수가 있죠. 연극도. 연극 행위라도 뭐한다? 그 공연 행위 자체로서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연출자의 의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음란성은. 영화 감독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영화 감독은 예술을 표현한다겠지. 음란성은 뭐로 판단한다?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래서 5번까지는, 아까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내. 6번 같은 거 있잖아. 6번, 7번은 최근에 이제 나온 판례들이겠죠. 링크가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인터넷이 나오잖아요. 그 음란물 그 사이트 연결해 준 데 있잖아요. 그 링크 쫙 걸어놓고, 동영상, 음란물 뭐 이렇게 들어가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트는 뭐지? 그림은 하나도 없어. 그냥 뭔만 있어? 그 연결되는 사이트 주소만 쫙 나와 있죠? 요게 과연 공연음란죄가 되냐는 겁니다. 전기통신법상에. 알겠죠? 되냐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아니, 내가 그 사이트 뭐야? 그 글씨만 적어놨잖아. 글씨만. 이게 무엇이 음란이냐 이 말이야. 무슨 말겠지? 그래서 판례가 뭐라 그랬냐? 여기 나왔다시피 링크만 걸어놔도 링크에 그 걸어진 그 클릭만 하면은 막바로 만다 그 사이트에 접속이 되죠. 공연음란죄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막 음란물 그 사이트 선전한 소개 주는데 링크만 걸어놔도 그 다음입니다. 이제 요거에 예전에 인터넷 나와 많이 말려놨습니다. 이게 당신을 뭐로 처벌할 거냐 경찰들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때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했던 게 있었어요. 그 부부들이 그 자기들이 막 서로 막 부부로 막견하고 막 부부들을 그 카페에서 자기들 회원들끼리 막 그런 뭐라 그래 잊어버렸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놈을 찍어가지고 자기들 이제 그 회원들 거기 있잖아
거기 뭐 올려놓고 자기들만 더 보고 딴 사람 못 보지 이제. 무슨 알겠지? 이런 그게 있었어. 이게 이제 그 경찰이 단속했다고 잡았어. 우선 이제 그 음란물 촬영죄는 처럼 못합니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왜 서로 동의해 찍은 거거든 이게. 알겠지? 그건 당시에는 간통죄는 간통죄로 처벌이 안 돼. 왜? 서로 동의해서 했잖아. 서로 합의하에. 죄책은 이제 뭐밖에 없어? 공연 음란죄밖에 없다고. 이제 음란물 전시했잖아. 이렇게 공연 음란물 전시죄인데 얘네들은 아니 자기들 회원들을 본다는 거야. 회원들만. 다른 사람은 접속해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알겠지? 이게. 근데 어떻게 유출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모르지. 그 회원들 중에 어떤 놈이 이제 회원들이 그런 놈 있을 거 아니야. 예부 유출시켜 있을 거 아니야. 하여튼 유출돼 있으니까. 그래서 판례가 회원들끼리 보는 카페라 할지라도 인터넷 카페 있잖아요. 공연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연음란죄로 처벌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입니다. 이제는 도박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도박입니다. 도박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겠습니다. 이 도박과 헷갈린 게 뭐냐면 사기입니다. 사기. 도박이라는 것은 승부가 우연히 결정돼야 합니다. 이 점의 차이점입니다. 도박과 사기가 구별이 참 애매해요. 그래서 도박은 그 승부가 뭐한다? 우연하게 결정돼야 되고요. 사기는 사기 도박이라고 했죠. 사기는 승부가 이미 결정돼 있어요. 여기를 뭐라 그런다? 사기죄라고 합니다. 이 사기 도박은 도박죄 아닙니다. 사기 도박은 무슨 죄라고? 순수한 무슨 죄다? 사기죄입니다. 사기죄. 도박. 도박을 한 사람은 단순 도박죄입니다. 1항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이에요. 단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 안 합니다. 도박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럼 일시오락이 어느 정도입니까? 모릅니다. 판례가 그때그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뭐 음식 내기는 아니다 그런데 그런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 생각에 음식 내기는 뭐 한다? 뭐 처벌 안 하겠지. 오락 정도니까 할 수 있겠죠. 경찰도 단속을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도박을 어디서 해? 식당에서 합니다. 왜? 걸리고 뭐라고? 오락이라 그러면 되잖아. 밥 내겠다고. 그래서 요즘에 옛날에 한 15, 16년 전에는 모든 식당 다 뭐가 있어? 화토가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 식당 주인도 같이 쳐버려버렸습니다. 식당 주인도. 도박으로 박혀지면 식당 주인도 같이 쳐버려버렸어요. 이따 배우길, 도박 방조죄로 쳐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지금 현재. 일시오락은 어느 정도인가는 모르고, 하지 마세요. 뭐하러 합니까, 이거? 나는 고스톱 못 칩니다. 다 치는, 나는 싫어요. 못 치는 게 아니라, 싫어. 그냥, 하기가 왜? 답답해.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상습범들은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징역형입니다. 상습범들은. 그 다음 247조는 도박장소 개설이라 그랬고요. 영리 목적으로, 돈 벌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 그래서 이번에 만든 게 뭐냐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장소는 아무래도 무슨 개념이야? 물질적 개념인데 요즘은 그 도박장에 가서 할 수도 있어. 이제 그걸 자기들 말로는 하우스라 그래. 오피스를 빌려고 하잖아. 요즘은 그것보다 더 뭘 많이 해? 인터넷에서 더 많이 합니다. 거기 인터넷이 엄청나다잖아. 그 인터넷에서 하면은 인터넷 도박 운영자들 있잖아. 수십억씩 번다잖아, 한 달에. 돈을 싸놓을 데가 없다잖아.
그래서 어디다가 땅에다 묻기도 하고, 땅에. 아니면 아파트 하나 빌려가지고 뭐 한다? 돈만 쌓아놓은 거야, 돈만. 은행은 못 가져갑니다. 왜? 은행에 입금해서 만일에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갑자기 한 10억을 딱 입금해봐. 그럼 보고합니다. 보고를 해요. 그러면 뒤에서 조사하면 20개 불사조 10억? 조사합니다. 예전에 이걸 몰라가지고 당한 사람이 누구야? 노태우. 노태우가 돈을 몽땅 가져가가지고 노태우 부인, 노태우 딸이 노소영이죠. 노소영이고 그 노소영이 남편이 누구야? SK의 최태원입니다. 둘이가 미국에서 결혼을 갖다 준 거야. 이제 야, 미국에 입금 좀 시켜. 그래서 제가 갖다 준 거야. 노태우가 당 대통령 때. 노소영이가 뭐야? 이제 $10,000씩, 미국은 $10,000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 우리 같으면. 우리는 1,000만 원 갖고는 신경 안 써요. 우리나라는. 입금을 시키니까 미국에 펴보니까 뭔 돈이 자꾸 이상한 돈이? 사로 통장에 만드는 1,000만원씩 들어오는 거야. 이게 뭐지? 조사 들어갔더니 전직 대통령이야. 이래가지고 아마 이게 이제 맞상이 났습니다. 뭐 그건 그 뒤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니까 더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 엄청나게 요즘에 그걸 많이 합니다. 인터넷 도박을. 그래서 그건 장소가 아니죠. 그래서 만든 게 뭐다?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박 장소 개설죄는 장소 또는 뭐다? 공간입니다. 이건 죄가 무겁죠, 여러분. 아까 얼마야, 이거는? 5년 이하 징역입니다. 근데 실은 너무 가벼워. 그 다음에 248조는 알 필요 없어. 그냥 복권 발매한 겁니다. 도박은 2명 이상이 하는 거겠죠? 승부의 우연입니다. 우연. 우연히 하는 것을 이제 도박이라 그런다. 됐죠?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불확실한 것이지 객관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당사자 능력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거 있단 말이야. 응? 능력에 따라서. 주로 이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골프입니다. 골프. 그 골프가 나는 골프 못 칩니다. 근데 골프 친 사람들은 그냥 치면 재미가 없답니다. 돈 걸고 쳐야 재밌다 그래요. 돈을 걸고 쳐야지. 그러면 자, 이 골프에 돈을 걸고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골프가 이제 실력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뭐 축구 같은 것도 게임 뭐 잡아주고 하면 못 한다면 이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승부가 우연하게 결정될 수도 있죠.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축구를 잘 모르겠지만은 그제 아주 금년에 최고 잘한 팀이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 개자식 호펜함한테 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같으면 전북의 축구를 무지하게 잘합니다. 전북팀이. 상남은 무지하게 못합니다. 상남한테 한 번 졌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2번째 져버렸습니다. 홈에서. 이렇게 스포츠라는 것은 뭐한다? 뭐라 그래요? 그 실력이 있기는 있지만은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한다? 스포츠 하면서 돈 걸고 하면 뭐가 돼? 도박죄로 처벌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응? 스포츠 돈 걸어놓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뭐로 처벌한다? 도박죄로 처벌합니다. 역시 스포츠도 뭐다? 승부가 뭐로 결정될 수 있어? 우연으로 결정. 특히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밑에 해놓은 거 있잖아요. 골프. 이게 골프하면 이거 전부 도박죄로 처벌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 그걸 꼭 골프로 조심해야 됩니까? 여기 1심 판례가 아니라고 했던 걸 대법원 판례가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알아놓게 바라고요. 하지만 승패가 뭔다? 이미 결정돼 있으면 이거는 도박이 아니라 뭐다? 사기죄입니다. 이걸 사기도박이라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화투나 뭐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포츠도 승부 조작 있잖아요. 조작. 져주는 거. 예전에 이해가 납니다.
이제 돈 걸어놓고 있는데, 이제 그 심판이랑 다 골키퍼 돈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대 0으로, 3대 0으로 이제 이긴 팀에 돈을 걸어놓은 거야. 이제 2골밖에 안 들어가서. 2골 다 그냥 먹어준 거야, 일부러. 근데, 요것들이 이제, 무서운들은 말하는데 여기 중계가 되는 거야. 야, 한 골 더 들어가야 되잖아, 한 골. 알았어, 빨리빨리 해봐, 얼른. 심판은 봐주고. 여기 유명한 뭔 사건인데, 얘들이 걸리면 무슨 죄야? 바로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타짜들 있잖아요. 거기 바로 뭐다? 이미 얘들은 승부가 뭐가 돼? 결정돼 있는 게 이걸 사기죄라고 합니다. 사기죄예요. 그래서 사기 도박은 순수한 사기죄다. 그러면 이 사기 도박에서 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 2번이 나옵니다. 2번인데 실행 착수가 언제 나는 겁니다. 도박을 했을 때냐, 도박하자고 꼬셨을 때냐는 겁니다. 알았죠? 사기죄라는 것은 원래 기망입니다. 기망. 요 기망이 사기죄 실행 착수라면 사람은 속일 때인데, 요 사기 도박에서 기망이 언제냐는 겁니다. 도박을 했을 때냐, 하자고 요구했을 때, 상대방을 꼬실 때냐는 거예요. 언제냐면 상대방을 꼬실 때. 여기 잘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고액 수표, 1억짜리 수표를 보면서 사기꾼이야, 이제 아주 타짜야. 야, 한번 하자. 따먹어 이거. 이렇게 했다고. 보여줬어요. 그건 도박을 해서 물론 지가 다 땄겠지. 요게 실행 착수가 언제냐가 문제가. 왜냐면 이거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하자 했어. 여가 실행 착수 같으면 이미 이 고액 수표는 뭐야? 범행에 이용된 수단이죠. 이건 몰수할 수 있어요. 도박을 안 했을 때. 그런데 만일에 도박을 했을 때가 실행 착수자면 고액 수표를 보여줬지만은 이제 도박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아직 도박 사기죄가 실행 착수가 안 됐잖아요. 이 수표를 몰수 못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시험에 잘 나와요. 알았죠? 그 고액 수표를 사기 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고액의 수표를 제시하면 그 순간 뭐가 돼? 실행 착수가 돼. 도박시 아닙니다. 그 다음입니다. 도박 개장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까 말했잖아. 도박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 도박 개장죄. 요즘 주로 이건 누가 해? 폭력배들이 하죠. 폭력배들이. 영리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지배하는 도박 장소를 개설하며 성립하는 범죄로 이 범죄는 도박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장소를 열어준 폭력배들이야, 얘들은. 도박 장소를 개설합니다. 돈은 애들이 다 번다 그러죠? 얘네들이. 그래서 독립된 범죄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도박 개장죄는 언제 이 범죄의 기수냐면 도박장을 열면 기수입니다. 실제로 도박을 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2번, 과거에 꽤 많이 나왔습니다. 2번, 3번. 2번, 3번. 뭐냐면, 아까, 인터넷에서 도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도 뭐라 그랬어? 도박 개장죄라 그랬죠. 그래서 2번, 3번 똑같은 말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어요. 도박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런데 2번에 아직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이 없습니다. 3번에 사이트에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서 영업을 실제로 못했습니다. 관계없어요. 사이트를 여는 순간 뭐가 돼? 기수입니다. 접속을 하고 안 하고 관계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요즘에는 이제 이런 거 없잖아요. 있나?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도박 개장죄입니다. 예전에 단속을 해버리니까 없을 거야, 아마. 한 15, 16년 전만 해도요, 시내 같은 데 있잖아요. 실내 낚시터 무지하게 있었습니다. 그가 뭐 한대냐면요. 아니, 낚시하러 가려면 어디로 가지? 몰라, 실내로 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 실내 낚시터에 가면 입장료를 이제 뭐 얼마를 딱 주잖아요. 뭐 10,000원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낚시하는. 그러면 거기서 뭐를 크기에 따라서 상품을 줘요. 알았죠? 그게 뭐다? 막 100만 원 줄 수도 있고, 큰 놈. 무슨 말이겠지? 이게 엄청난 성능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뭐다? 화토 대신에 뭐를 바꿔놓은 거야? 고기로 바꿔놓은 거잖아. 전부 쳐버렸어. 뭐로? 도박 개장죄로 쳐버렸습니다. 알았죠? 도박 개장죄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말 실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데 연차 많지는 않고 근데 어디 봤는데 TV에서 거기는 상품 절대로 안 줍니다. 주면은 뭐로 걸려? 도박 개장죄로 걸려버립니다. 그 다음입니다. 5번째입니다. 그 5번째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보면 이 도박이란 게 인간이 있으면 역시 안 없어지는 게 도박이야. 근데 PC방 있죠. 성인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있잖아. 인터넷 뭐 피망이나 뭐 한게임 같은 하는 데 있잖아. 뭐 포카도 하고 뭐 고수 치잖아. 그러면 이제 게임 머니를 돈 주고 사야 되잖아. 돈 없으면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 게임 머니를 돈을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뭐 한다? 사. 누구한테 돈을 주고? 주인한테. 주인이 팔아. 원래 그거 살줘야 되는데. 그리고 게임 머니를 따잖아. 이제 자기 돈 딸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주인이 뭐 한다? 그만큼 돈을 내주는 거야. 쉽게 말해서 게임 머니를 사고 팔고 하는 거 어디서? PC방에서. 이건 뭐야? 도박 개장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문제는 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5번은 이 사람이 지금 인터넷 사이트를 얘가 연 건 아니라 PC방 운영자가. 근데 이 도박 개장죄를 처벌을 못해요. 알았지? 엄밀히 말하면 얘가 인터넷 사이트 연 건 아니잖아. 얘는 그 게임머니 사고 팔고 중개만 있었잖아. 그래서 나중에 업무방해죄 할 때 개인이 한 거 있어. 개인이. 여러분 5번 있잖아. 그러니까 5번은 견지는 뭐죠? 게임머니를 갖다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현재 게임머니를 가운데서 PC방 업자가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 있고요. 요거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많이 나오냐면 개인이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개인이. 그제 유튜브 봤더니 뭐 우리나라 유명한 뭐 가수라던데 그 사람 노래 잘하대. 뭐 자기가 불후의 명곡인가 1등 했다던데 그 사람이 고등학교 때 그 짓거리 했다더라. 뭐라고? 자기가 게임 머니를 많이 해갖고 팔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한테. 그거를 도박 개장죄로 처벌하는 그렇죠. 개인이니까. 그때는 뭐로 처벌하냐면 위계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합니다. 그거는 많이 나와요. 나중에 할 거야. 위계. 왜냐하면 그거 못하게 돼 있잖아. 여러분 한 게임 같은데 보면은 개인 간에 뭐 하지 마라. 뭐죠? 사이버머니 이거 사고 팔고 하지 마라 돼 있어요. 하면은 뭐 영구 정지해버린다는데 하면은 걸리면 뭐라고? 개인 간에 위계에 의한 뭐다? 한 게임의 업무를 뭐 하는 거야? 방해했다는 거야. 업무 방해죄. 왜? 한 게임은 그런 거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게임에서는 그거 팔아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근데, PC방 운영자가 이 짓거리 하면 제가 뭐다? 도박 개장죄입니다. 요거는, 5번은 많이 시험에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는데, 뭐는 막 나와? 개인이 한 거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많이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이 착각가 봐서, 그 다음 6번입니다. 이건 당연히 사이트 운영자가 온라인에서 게임 거는 거, 당연히 이거는 뭐가 돼? 도박 개장죄고요. 7번입니다. 7번.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참 별 희한한 세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또 경찰이 잡았는데, 선물이라 그래서요. 주식 선물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단위가 큽니다. 크고 변동폭이 큽니다. 하루에 막 많이는 예전에 같으면 400배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9.12 테러 났을 때 이렇게 그 단위가 커요. 이거는 뭐다? 억 단위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나 팔건데 억 단위예요. 무슨 말겠죠? 그러니까 한 방에 집어 넣어버리면 뭐야? 먹으면 뭐야? 막 수백억. 못 먹으면 뭐야? 제로. 이건 제로성 게임이에요. 올라간다, 홀짝 게임이야. 올라간다, 내려간다야. 갖고 있으면 제로 돼버립니다. 못 맞히면. 그러니까 이건 단위가 뭐예요? 억 단위라고. 먹으면 몽창 먹겠지. 그래서 주식에서 망했다는 것은 보통 이것에서 망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망한 것은. 왜? 주식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사가지고 내려가면 뭐야? 갖고 있으면 돼.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즉 언젠가는 기어 올라가. 망할 리가 없어. 근데 뭐다? 선물은 안 그래요. 갖고 있으면 뭐다? 이제 자기가 만기일이라는 옵션 만기일인데 그날 넘어가면 뭐가 돼? 0 돼버립니다. 그 전에니까 뭔가 포지션을 취해야 돼요. 자, 하고 싶지? 토박스가 가서 화끈하잖아, 이거. 화끈하잖아. 근데 돈이 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지금도 이제 막 할까 합니까? 이렇게 주식 사이트가 있잖아. 그놈을 여기다가 내가 크게 화면을 띄우는 거야. 여기다가. 실제로 우리가 잘 띄우는 거야. 그래 놓고 뭐 한다? 여기에 개인들을 모으는 거야. 그래갖고 10만 원이 됐든, 꽉 1억이 된다, 함께 하는데,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걸어놓고 하는 거야, 여기다가. 여기서, 요놈 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증권거래소로 통한 게 아니라 뭐야? 나를 통해서 한단 말이야, 여기서. 재밌잖아. 1,000원도 볼 수 있고, 10,000원도 볼 수 있고, 자기 능력껏. 그래, 안 그래요? 먹으면 한번 10,000원 걸어놓고 확 먹으면 뭐야? 하루 한 100만 원도 먹을 수 있잖아. 털리면 뭐야? 10,000원 주고 나오면 돼. 이런 식으로. 엄청해. 나는 입장료나 수수료 받아도 엄청나죠. 떼거리가 많으니까. 경찰이 잡았어요. 자, 죄가 뭐냐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됐죠? 읽어보고요. 자, 선물 거래 시장의 실제 거래 시세 정보가 실시간 연동되는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가배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정 비율에 환산한 전자표를 준 뒤에 회원들이 거래할 때마다 뭐한다? 수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 다 열어놓고 여기 말이 편하게 여기 있겠지만 여기는 들어오는데 한계가 있잖아. 사이트 개설하면 뭐가 돼? 10,000명쯤 들어올 수도 있잖아. 10,000명에 1,000원만 받아도 입장료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다. 1,000원 받았겠어요? 10,000원 정도 받았겠지. 잡았습니다. 죄책이 뭐냐는 겁니다. 사이트는 얘가 지금 개선한 거 아니야. 지금 한국증권거래소 움직이는 사이트를 제가 따온 거야,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경찰이 무인가, 금융투자법의 위반으로 이제 했습니다. 왜냐면, 증권거래 하려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 니는 허가도 안 받고 뭘 했다? 금융거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융투자가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왜? 지가 무슨 시장을 조작한, 안 들고 이렇게 거래한 게 아니라 그냥 사이트만 가져온 거잖아. 중개만 해준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로 했냐면 도박계 장치로 쳐버렸습니다. 금융투자법 위반은 처벌 못한다고 또 알아놔야 돼요. 금융투자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앉아가지고, 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내일 오를까, 내릴까? 내가 만든 거라고. 이게 뭐예요? 그건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건 금융투자법 위반입니다. 근데 그건 얘가 한 게 아니야. 그냥 지금 현재 운행된 뭘 가져온 거야? 그 시세를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됐죠? 이해되죠?
이런 거, 여러분 맞습니다. 경마 사이트도 있어요. 사설 경마 사이트. 아마 내가 알기로는 아마 경마가 서울 무슨 서울 경마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금액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너무 양이 안 차. 그러니까 뭐 한다? 사설. 스포츠 토토도요. 개인이 한 번 걸 수 있는 금액이 보통 일주일에 한 2번 하는데 나는 축구만 하니까 하면은 5만 원입니다. 그 이상 못 겁니다. 그리고 억을 못 넘어갑니다. 내가 그냥 5만 원 내있다 무승부에다 꼽아버려도요 억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한도가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나도 일주일에 5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에요. 이러면 성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은 5만 원은 껌값 아니야? 너무 적지. 얼마씩 하고 싶어? 한 번 하는데 한 수백씩 하고 싶잖아. 맞잖아. 똑같은 게임이란 말이야. 지금 현재 같은 전북과 성남이 해 똑같아. 뭐만 하고 싶어? 금액을 좀 많이 가고 싶어. 금액을. 그리고 우리나라는 게임 하나를 선택 못합니다. 2게임 선택해야 돼. 하나만 하고 싶어. 이런 모든 다양한 편의성을 갖출 수도 있겠지. 누가? 사이트만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그 사이트에 접속은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 데 안 가는데 굉장히 그 사이트를 하기 편하고 좋게 돼 있어요. 연예인들이 접속을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겁니다. 걸리면 뭐야? 그게 바로 연예인 불법 도박입니다. 그게 연예인 불법 도박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 부담 없이 접속하는 거예요. 그가 부담 없이. 그럼 그게 만일에 같으면 경찰이 처벌하면 되잖아. 광고할 때. 광고로 또 합니다. 광고는 해서 처벌 안 해요. 광고는 막 합니다. 그런데 뭐 한다? 하면 무조건 처벌한 게 아니라 보고만 있어요. 나중에 딱 싸놓지. 이 새끼 말이야. 그래서 연애 이놈 새끼 이거 자꾸 하고 있네. 이놈 새끼 딱 싸놨다가 나중에 문제 터지면 잡아가는 거지. 그래서 막 연예인 불법 도박이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 보통 그런 게 많아요. 집에서. 그래서 이 인터넷 사이트 그것도 뭐다. 걸리면 뭐가 돼? 그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 개장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를 조금 좀 봅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요즘에 이제 는 비트코인이라고 이러면 알죠, 혹시? 비트코인. 이제 딥사이트라고 혹시 안가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외부로 나와 있는 겁니다. 딥사이트는 깊숙이 깔린 또 하나 사이트. 그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접속하면. 거기는 들어가기 그냥 복잡합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불법이 다 거래되는 사이트가 이걸 딥사이트라고 합니다. 거기는 뭐다? 마약도 거래하고요. 마약, 살인 청부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해? 총도 팔고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범죄는 다 거가 있습니다. 다 거래가 돼. 인간도 사고 팔고 호기심 삼아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 쭉 들어옵니다. 경찰에서 걸리면 쭉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고 팔고 할 때 거래가 당연히 뭐로 많이 해? 비트코인으로 합니다. 그거. 그래서 비트코인이 안 없어진 거예요. 비트코인 추적이 안 되잖아요. 비트코인이.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일단 잡기는 잡았어요. 경찰이. 압수를 뭘 했어? 이제 비트코인 압수했단 말이야. 이거를 몰수할 수 있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비트코인을. 알았죠? 범죄적 수익 대가잖아요. 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른 거 없고요. 그거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이게 있구나. 여러분,
이 3번에 1번 있잖아요. 여기. 아까 개인이 한 거 있잖아요. 개인이 그 사이버머니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접속해서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사람 도박기장죄 아닙니다. 방조죄도 아니고 옆에 써놓기만 죄를 안 써놨네. 거기다가 유괴 업무방해죄입니다. 이거 잘 나와요. 그 가수 걔가 이범죄에 해당됩니다. 고등학교 때 돈 굉장히 많이 벌었다던데 자기 말로는. 이 친구는 도박 개장죄도 아니고 왜? 사이트 지역에서 한 거 아니잖아. 도박 개장 방조죄도 아닙니다. 위기한 업무방해죄입니다. 그 3번에 1번에 이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박을 하면서 공갈 칠 수도 있죠. 그러면 죄가 2개입니다. 도박 행위가 공갈죄 수단입니다. 할지라도 범죄가 흡수가 안 되고요. 범죄는 2개 별도로 각각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습 도박은 상습이라는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 정과와 관계없어요. 상습은 습관. 그러니까 도박 전과가 없어도 뭐 한다? 습관적으로 도박하면 죄가 뭐야? 상습 도박죄입니다. 상습 도박죄. 아까 이제 오락성의 문제죠. 이거는 이제 그 종합적으로 판단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되고요. 우리나라도 카지노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불법 카지노 알죠? 공식적으로 허용된 카지노 어디밖에 없어? 강원랜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사설 카지노가 있어요. 걸리면 뭐다? 관광진흥법입니다. 여러분 그 도박 개장죄는 당연히 성립하고요. 왜 관광진흥법이냐 그러면 강원랜드를 허가한 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카지노에 관한 법 위반은 관광진흥법 위반죄와 도박 개장죄 하나의 행위가 뭐다? 2개 해당됩니다. 관광진흥법이에요. 물론 당연히 도박 개장되고 그 다음입니다. 그럼 쭉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무유기죄입니다. 직무유기죄. 여기서부터는 조금 약간보다 좀 신경 더 써야 돼요. 직무유기죄부터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안 하는 겁니다. 자신의 직무를 거부, 안 하는 거죠. 거부. 유기, 방치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안 하는 거야. 이게 합쳐서 안 하는 걸 뭐라 그러더라? 부작입니다. 부작이. 안 하는 거예요. 직무를. 거부하거나 이유도 없이 방치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 이건 부작위법입니다. 부작위. 안 하는 거예요. 직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직무유기죄는 말이에요. 제가 약합니다. 1년이나 친역인데 공무원이 직무를 안 했다고 해서 다 무조건 뭐가 돼? 직무유기죄가 되는 건 아니고 이로 인해서 어떤 그 국가에 대한 국가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해야 됩니다. 이 부작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아니라 법에서 부작이란 법에서 요구되는 거예요.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부작이라 그래요. 무조건 부작위가 아니고 부작위란 법에서 요구돼요. 법령상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 이걸 부작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가 중인 공무원이에요. 휴가 중인 공무원은 직무를 해야 될 뭐가 없어? 법령상 의무가 없죠? 그거 안 해도 뭐가 아니야? 직무유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범죄는 이것을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부작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식을 해야 되죠. 인식. 그걸 고의라 그럽니다. 인식, 고의. 내가 인식을 해야 돼. 난 직무를 거부하고 있구나. 그래서 태만이 뭡니까? 게을러서. 게을러서 한 거예요. 게을러서. 분망, 바빠서, 착각. 똑같은 겁니다. 소홀. 이런 것들은 뭐가 없다? 나는 직무를 거부할 거야, 유기할 거란 고의로 한 게 아니죠. 인식을 안 했죠. 바빠서 못한 거죠. 착각으로 못한 거죠. 이런 것들은 직무유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징계권을 가진 자가 징계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안 하는 것만 가지고는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직무유기가 되려면 플러스 만다 직무를 유기한다는 뭐가 있어야 돼?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난 직무를 안 하구나. 이런. 그래서 예전에 1번, 2번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지방 뭐라 그러지? 학교 선생이, 중고등학교 선생이 이제 정교조 선생들이 수업은 안 하고 가서 뭘 했어? 데모를 했다고 이거에.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 선생들을 전부 징계해라! 라는 이제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명령이 내려왔어. 그러면 이제 명령이 내려면 만약에 청주시 교육감은 이 명령을 따라야 되죠. 법령으로. 안 따르면 뭐가 돼? 직무유기죄입니다. 그런데 명령을 안 따랐다고 무조건 직무유기가 되는 거 아니고 청주시 교육감은 나는 직무를 안 할 거야 라는 뭐 한다?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입니다. 교육기관의 장이 청주시 교육장이라고 합시다. 징계 의결을 하지 못할 법적인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 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경우에 직무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는 되는 건 아니고 그 유보가 직무에 대한 의식적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된다고. 난 안 할 거야 라는 이런 거 있어야만 뭐가 돼?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공무원의 징계 통보를 받고도 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잘못하셨다. 이해 소송을 제기하려단 말이에요. 학선생들이. 그래서 소송 끝나고 해야 되겠다. 나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 피해자인 선생들에 대해서 선생들이 억울하다. 소송을 제기하죠. 소송 결과를 보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직무를 유기한다는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지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차후에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2번이 아마 금년도 어디서 경찰청에 나온 문제 2차 나온 문제인데 어디서 제 기억이 안 나. 이런 범죄는 직무유기죄로 나오진 않아.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한 문항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다 봐봐. 직무유기란 직무를 뭐 한다? 안 하는 거야. 직무를 했어. 그럼 직무유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 직무를 했는데 그 내용이 위법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직무를 했어. 근데 그 직무가 위법이야. 라고 하더라도 뭐는 아니다? 했잖아. 유기죄는 아니에요. 별개의 범죄가 될 망정.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안부 장관이 이제 지방 공무원들이 노조 가입해서 파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자부 장관이 닭새끼 파업한 애들 다 징계해 그랬어. 근데
단체장이 징계를 안 하고요. 훈계 처분을 했어요. 뭔가 하긴 했지. 안 한 게 아니지. 그래서 직무유기죄는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도 갑자기 생각난다. 영화로 나왔는데요. 홀리데이인가 뭔가 영화가 있을 겁니다. 옛날 지강원이라 그래서요. 교도소에서 호송 중에 집단 탈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걔가 이제 마지막 자살하면서 남긴 범죄가 말이 유명한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을 남기고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걔가 유명한 영화로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처음 나옵니다. 지강원.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영화도 있어요. 할리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자,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거 쉽게 말해서 뭐야? 죄수도 있고, 하나의 진짜 영화지, 영화. 탈출해가지고, 그 총 뺏어갖고, 누구지? 그 교도관들이, 그래갖고 막 이제 인질 걸고 버렸단 말이에요. 뭐, 물론 이제, 일부 자살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교도관들 잡았지, 이제. 지책이 뭐냐는 겁니다. 교도관 놔둘 리가 없잖아, 얘들을. 자, 여러분, 경찰이에요. 그때 호송했던 교도관들 죄책이 뭘까? 뭐로 처벌해야 될까? 여러분, 이제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잖아. 이제 애들이 이제 뭐 한다? 호송할 때 좀 앉아서 뭐 담배병 피하대. 하여튼 좀 뭐랄까, 느슨하다 도망쳐버린 거야. 죄책이 뭘까? 도와준 건 아니지. 도와줬으면 뭐가 돼? 이따 배우는 도주 원조죄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경찰이 한다는 게 이제 직무유기를 했다고요. 그거밖에 없잖아, 제가. 그것도 1년 이하 징역이지. 얘들이 직무를 안 한 게 아니잖아. 호송했잖아. 다만 뭐 한다? 약간 소홀히 했을 뿐이지. 소홀. 유기한다는 의사가 없지.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됐죠? 처벌할 법이 없어요. 어떻게 봤을 때. 맞잖아요. 내부 징계하겠지, 교도소에서. 지금 우리 형사상 범죄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조금 시험이 잘 나옵니다. 3번도. 성격. 이 범죄 무슨 범이다? 부작위 범이에요. 그러니까, 부작위란 뭐다? 법에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 계속범. 계속범이라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더라도요, 기소가 됩니다. 그 유기가 계속되고 있으면 이 범죄는 계속되는 계속범이고, 구체적 위헌범. 내용.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직무유기와 관련 판례가 처벌했었냐면 이런 겁니다. 경찰관들이 이제 그 도박자들을 현행법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체포를 했으면 당연히 뭘 받아야 돼? 피의자 신문을 받아야 되겠죠. 법에서 그게 있잖아. 현행범이니까. 그런데 그냥 오자마자 석방해버렸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도 안 받고 뭐다? 직무유기죄가 되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경찰관이 불법 체류자를 이제 잡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불법 체류자니까 뭡니까? 출입국 관리 이따 인계를 해야 되겠죠. 하고 뭐 필요한 피의자 신문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석방해 버렸습니다. 뭐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 대충 보니까 경찰관에 관한 게 많구나. 그럼 결정 뭐다? 경찰관들이 범인 잡고 적당한 조치 취하지 않고 석방해버리면 뭐가 돼? 그래서 경찰관이 잡았다 그러면 석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재수 없으면 뭐가 돼? 직무유기가 됩니다. 죄야 가볍고 이러면 뭐 살짝 벌금형이겠지만 잘못하면 뭐 한다? 어렵게 합격해갖고 잘못 옷 벗고 나와야 되잖아. 그 다음입니다. 그 3번인데요. 벌금 미납자입니다. 벌금 미납자. 이제 벌금 미납자들은 이제 나중에 소송법 세우면은
이제 그 검사로부터 형 집행장이 발부돼 있으면 이남 사람을 잡아와 가지고 노역장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갑을 3차례에 걸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를 검거해 검찰청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벌금 미납자를 경찰에 만났어. 길거리에서도 어디 만났단 말이야. 3번이나. 근데 얘를 안 잡았다는 거야. 이게 직무유기죄가 되냐 안 되냐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조심해야 돼. 형 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경우예요. 나중에 소송법 할 때 배우겠지만 벌금 미납자를 연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형 집행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 집행장이 발부됐는데도 연행을 안 했으면 뭐가 돼? 직무유기죄입니다. 하지만 형 집행장이 발부가 안 돼 있으면 연행을 못 합니다. 오히려 연행을 하면 이게 뭐가 돼?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벌금 미납자를 받는데도 신병 확보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직무유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 집행장이 발부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입니다. 4번은 뭐 당연하네요. 당직사관이 군대에서 당연히 그 퇴근할 때는 뭘 해야 돼? 당직사관이 이제 쉽게 말해 숙직하는 사람입니다. 숙직. 아침에 출근사 인순기 해야 되지. 안 하고 가버리면 뭐가 돼? 직무유기죄입니다. 5번째. 그 도살장이죠, 도살장. 도살장은 이제 거기서만 가축들 도살하게 돼 있잖아요. 이 공무원이 퇴근할 때 이제 봉인해야 되는데, 남들 못 들어가게. 봉인을 안 하고 갔으면 뭐가 돼? 직무유기죄가 되고. 6번째는 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주로 이 직무유기죄가 많이 나온 게, 왜냐하면 공무원이 이걸 안 하면은 직무유기죄지만, 이 부작위로 통해서 별개의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범인 도피죄랄지, 허위 공문서 작성죄랄지, 어느 행위가 어느 한쪽 면에서는 안 하는 거고 어느 한쪽 면을 보게 되면 하는 행위로 평가될 때가 있어요. 자, 봐봐. 내가 커피를 이제 마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쯤 남았어. 반을 먹었네라 볼 수도 있고 반이 남았네라고 볼 수도 있잖아. 하나의 행위가. 맞지? 내가 지금 10시 반에 지금 휴식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9시 시작했잖아. 9시 했으니까 1시간 20분이 흘렀네 볼 수도 있고 뭐야? 10분 남았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하나의 행위가 안 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뭐야? 뭐를 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경찰관이 너한테 범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경찰관이 범인에게 야 도망가 빨리 그랬어. 이제 범인을 잡아라 그러니까 위에서 상급자가 야 잡아와 그랬어. 그러니까 잡아온 게 아니라 뭐한다? 전화를 하고 도망가라는 거야. 야 너 지금 잡으러 도망가거든? 도망가라고 했으니까 뭐가 돼? 범인 도피죄가 됩니다. 도망가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잡아오라니까 안 잡아왔지. 그러니까 전화한 행위가 직무유기로도 볼 수 있고 뭐로도 볼 수 있어? 범인 도피죄로도 볼 수 있다고요. 맞잖아요. 하나의 행위가. 자, 경찰관은 상급자가 야 이거 문서나 작성해. 네 해놨으면 뭐야? 문서를 순 거짓말로 쓰고 있습니다. 허위 뭐다? 공문서를 작성하고 있다고요.
제대로 해라고 말한다. 법에서 명령을 정사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쓰고 있죠. 하나의 행위가 직무를 충실하게 안 하는 것도 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다 이 말이에요. 원래 하나의 행위가 범죄가 두 개가 되면 이걸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상상적 경합이 되냐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통설은 만일에 안 하는 걸 뭐라고요? 부작위. 하는 거는 뭐야? 자기. 그러면 이걸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모든 범죄는 전부 뭐가 돼? 상상적 경합이 될 거라는 겁니다. 왜? 아니 사람을 때린 것도 때리면 안 되잖아. 그럼 뭐야? 부작위잖아. 맞잖아. 때리면 안 되는데. 때렸잖아. 자기잖아. 모든 범죄는 자기와 부작위가 뭐가 돼버린다? 상상적 경합이 될 거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와 부작위는 두 개가 있으면 하나로 보자. 뭐로 보자? 자기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직무유기죄는 뭐가 되지 않는다? 자기범과 상상적 경합이 안 됩니다. 요거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다만 이제 아까 그 가로에 공소제기를 검사가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그럼 공소제기는 검사 재량입니다. 1번. 갑은 어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에게 야 저거 결제해줘 라고 속였습니다. 그럼 뭐가 돼?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만 되고 직무유기죄는 성립 안 합니다. 1번 꽤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업센터 과장입니다. 과장이고 여러분이 계장입니다. 계장은 내 말을 들어야 돼. 과장이니까. 근데 저 학생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허가 신청을 나한테 했어요. 부하 공무원에게. 내가 이걸 했으면 당연히 야 너는 안 되잖아. 이렇게 막아야 되잖아. 왜? 공무원이니까 신청 안 되는데 이걸 막지 않고 오히려 부하 공무원 보고 빨리 허가해줘. 보통 이럴 수 있잖아. 저 학생이 나한테 뭘 주니까 뇌물 줬겠지. 상급자 뇌물 주니까 상급자가 뭐야? 뇌물 받고 부하 공무원 일 시킨 거야. 빨리 해. 그럼 부하 공무원 모르겠단 말이야. 몰랐으니까 뭐가 돼? 속였으니까 부하 공무원은 뭐 위계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요. 그리고 나는 원래 상급자는 이런 걸 해서는 안 되지. 부작위범이 되지. 그런데 뭐다? 두 개가 되니까 부작위범은 성립 안 하고 뭐만 하는 거야?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직무유기는 안 되고 공무원이 위법 사실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 했으니까 뭐가 돼? 직무유기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되고 직무유기죄는 성립 안 됩니다. 3, 4 굉장히, 그러니까 1, 2는 꽤 고전적인 문제 잘 안 나오고요. 3, 4는 꽤 많이 나옵니다.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란 지시를 받고서도 경찰이 전화로 범인에게 도피하라고 오히려 권유하면 뭐만 성립한다? 도피죄.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 안 합니다. 4번 마찬가지. 경찰관이 증거물을 압수해가지고 돌려줘 버렸습니다. 증거인멸죄만 되지 직무유기죄는 성립 안 합니다. 그래서 요 1, 2, 3, 4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어떻게 암기를 하냐. 직무유기죄는 상상적 경합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난 78년 동안서 오늘까지 다 맞았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직무유기죄는 상상적 경합이 되는 판례가 딱 하나 있는데 그거이 지난 78년 거의 100년 동안 나오질 않았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일단 직무유기죄가 뭐는 안 된다? 상상력 경합이 안 된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 혹시 80년 만에 나올까도 모르죠. 딱 하나 있어요. 상상력 경합 되는 경우가 바로 거기입니다. 둘 다 부작위범이에요. 그러면 돼요. 둘 다 부작위범. 검사가 나중에 우리 긴급조사 때 배우잖아요. 사법경찰관에게 대면조사, 긴급재판 사람이 대면조사를 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관이 데려가야 돼? 안 데려가죠? 그러면 인권옹호 직무명령 불준수죄에 해당됩니다. 명령에 불이행 안 하고 당연히 직무를 충실히 안 했으니까 직무유기죄가 되는데, 요거는 그냥 100년을 대비한 문제야. 100년을. 알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직무유기가 나오면 잘 모르겠으면 상상적 경합이 안 된다 그러면 돼요. 왜? 자기와 부작위는 안 되니까. 그리고 행위가 두 개면 관계없습니다. 실체 경합은 되는데, 자, 그러면 경찰 출제관이야. 출제관이라고. 입장 바꿔보자고. 방금 내가 말했던 인권옹호 명령 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는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이거를 알아야 출제할 거 아니야. 알아야만. 모르는데 어떻게 출제를 해. 그치? 그런데 직무유기죄를 내고 싶은데 지금까지 봤더니 무조건 뭐가 아니다?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고만 나오니까 학생들이 다 그렇게만 해버리니까 출제한 사람은 기분 나쁘지? 그래서 낸 게 뭐를 내? 실체적 경합을 내는 거야. 실체적 경합은 돼. 행위가 두 개니까 별개잖아. 그래서 경찰직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2번 판례야. 경찰관이 그 오토바이를 길거리에 버리는 오토바이들 있잖아. 이거를 오토바이 상해 운영자에게 보관시켰습니다. 경찰관은 여러분 뭡니까?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이 있으면 주인을 찾아줘야 될 뭐가 있어?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져가면 안 돼. 그런데 오토바이를 상해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고도 이 경찰관이 오토바이 소유자를 찾아서 반환하도록 처리하거나 이런 걸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보관만 시켜놨어요. 그리고 물론 안 찾아가면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 팔아먹었겠지. 돈도 받았겠지. 뇌물죄는 당연히 되고 직무유기죄가 되냐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뭐다? 직무유기죄입니다. 두 범죄는 무슨 관계야? 뇌물하고 하면 별개지. 실체병합입니다. 요거의 경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야 이거 상상적 경합 안 돼. 그래서 이거 틀렸어. 그래. 누가 뭐라 그랬어? 상상적 경합 물어본 게 아니라 무슨 경합이야? 실체병합. 간혹가다 여기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의 1번은 검찰적 문제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1번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아는 걸 내겠지. 1번은 뭐냐면 농지 사무를 탄 군청 직원입니다. 농지는 농사로만 지어야 되는데 거기다 건물 지어놨어요. 불법 전용 사실을 알고 당연히 그러면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 안 했어요. 그럼 뭐가 돼? 직무유기죄입니다. 맞죠? 고발 안 했으니까.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농지가 불법 전용됐는데 이걸 전용허가를 해주자라는 허위 심사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뭐가 돼? 허위를 작성했으니까 뭐가 돼? 허위 공문서승죄입니다. 전혀 별개죠. 단속 안 한 것과는 실체병합입니다. 그래서 농지 불법 전용이 나온다 할지 오토바이가 나오면은 두 개는 뭐다? 직무유기죄와 해당 범죄 무슨 법이라고? 실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직권남용죄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